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수술이 불가한 3기 이후라든지 4기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방사선도 치료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항암제를 맞거나 항암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암제 치료법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정맥에 이제 주사를 주거나 아니면 아주 미량식 우리 링거 스타일로 아주 한 방울씩 정맥으로 이제 넣는 방법, 또는 요즘 이제 직접 그런 게 이제 좀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먹는 항암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은 암을 축소하고 치료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그 해당 부위에만 하기 때문에 그걸 국소요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를 먹거나 항암제 주사를 맞거나 점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온 몸에 다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신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정맥 내로 주사를 하거나 또 이제 먹어서 내복약으로 투여하는 이 항암제는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류를 타고 전신을 이제 돌아서 해당 부위, 여기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폐뿐만 아니라 폐의 외부에 퍼진 암에도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암제의 그러니까 치료 성적은 요즘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폐암 치료에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만으로 이 폐암을 완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병기라든지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게 몇 기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보통 배합해서 많이 하고요. 또 후기로 들어가면 항암제만으로 이제 치료를 보통 합니다.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는 보통 이 소세포 폐암은 이 폐의 저희 가장자리 부분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진단이 되는 시점에 보면 거의 전이가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한 조금 이제 예후가 나쁜 반면에 이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보다 항암제 치료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주로 소세포 폐암의 치료에는 항암제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이 소세포 폐암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소형의 소세포 폐암은 이 항암제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이 병용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요법과 동시에 병용을 하면 방사선 요법 플러스 백금계, 우리가 플라티나라고 그러는데 백금계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카보플라틴처럼 이제 플라틴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금계,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금백금, 백금계 항암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사선 플러스 이런 그 백금계 플라티나 항암제들 플러스 에토포시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항암 플러스 방사선 플러스 항암으로 이렇게 그 병용요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소형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진행형 소세포 폐암, 진행형이라는 거는 뭐 진행성 혹은 뭐 진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뭐 3기, 뭐 4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폐암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치료 범위가 좁아지겠죠. 요거는 항암제 치료가 주치료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증상 치료를 하는 완화 치료가 그 치료법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도 항암제 치료로는 그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그 플라티나 계통의 이 항암제 플러스 이제 뭐 이리노테칸 같은 그 2세대 이제 그 항암제들을 병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플라티나 항암제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플러스 그 에토포시드로 이 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병의 상태가 좀 엄중하기 때문에 그 항암제만으로는 또 어려우니까 거기에 다른 치료들을 이렇게 이제 뭐 치료제들 하나 더 섞어서 그렇게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번 이제 항암제를 투여한 후에 또 병기가 이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2차로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때는 또 다른 뭐 노기테칸이라든지 뭐 아무르비신, 뭐 이리노테칸 뭐 이런 화학 요법제들을 많이 씁니다. 이 요법제 이름들은 다 일일이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치료가 어려우니까 플러스 하고 자꾸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 항암제는 사실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우선 또 역사도 오래됐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써보고 안 되면 저거 써보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치료는 우리가 보통 먼저 수술을 하는 일기 B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제 보조 화학요법으로 보조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수술 후에 하는 것을 보조 화학요법이라고 그러고요. 수술 전에 하는 것은 신보조 화학요법이라고 그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보통 또 뭐 데카폴이라든지 뭐 우라실 등을 합친 그런 UFT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2기나 3기 아주 드물지만 3기 A의 경우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에는 수술 후에 역시 보조 화학요법으로 시스플라틴 이 플라틴 계통이죠. 플러스 비노렐빈, 뭐 이리노테칸, 파클리탁셀, 뭐 도세탁셀, 뭐 잼시타빈, 뭐 페메트렉세이드, 뭐 TS1, 뭐 아주 이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의사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하나 골라서 같이 병용을 보통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탁셀이라고 나온 거, 아까 전에 플라틴이라고 붙은 거, 또 탁셀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탁셀계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뭐 잘 알 수가 없고, 그건 제약에서 전문가들이나 알지만은, 이런 다양한 항암제가 있어서 환자마다 특성을 봐가지고, 이렇게 쓴다. 수술을 하고도, 왜냐하면 수술을 했지만 의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만이 아는, 이미 또 뭐 어디 좀, 지금 딴 데 붙어가지고, 거기 또 암세포가 자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 후에도 보조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술이 불가해진 비소세포 폐암, 보통 이제 1기, 2기만 쓰고 아주 극히 이 작은 경우에 이제 3기 A 정도가 수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술이 이제 3기부터는 거의 수술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수술이 안 되는 3기 AB의 경우에는 방사선 요법과 항암제 요법이, 이 병용 요법이 치료의 제1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방사선 치료 플러스 이 항암제 이 병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플라티나 제제, 즉 뭐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이 플라티나 제제에 뭐 비노렐빈이라든지 또 탁셀제,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페메트렉세이드, 뭐 TS1 같은 것들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플라티나 요법, 그 병용 요법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설명은 드리지만 이렇게 뭐 이 항암제 투여를 한다고 해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뭐 치유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만큼 완치율이 이제 낮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B의 일부라든지 뭐 대부분 4기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항암제 요법밖에 이제 통하지 않고요. 그 이제 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또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그 완화 요법이 이제 치료의 어떤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암제 치료에는 보면 이제 아까 보니 플라티나 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탁셀 제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제제들을 뭐 2가지 뭐 이렇게 혹은 뭐 필요하면 뭐 3가지 이렇게 섞고 또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 또 다른 거로 또 이 조합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까지 치료도 하고요. 하는데 이때는 결국은 의사들도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오히려 삶의 질에다가 중점을 두고 증상 치료, 뭐 대증 치료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4기가 오면 이제는 뭐 병을 낫순다, 뭐 소위 말해서 완치, 치유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생명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고통스럽지 말으라고 이제 통증을 뭐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되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그 외에 이 암 조직의 유전자 조사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암의 발병의 원인이 이 어떤 유전자의 어떤 변이 이런데 또 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엄마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유전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통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뭐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유전자 변이가 보이면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막는 그런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게피티닙, 뭐 옐로티닙, 뭐 아파티닙 이렇게 티닙 닙자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거기에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 또 ALK 뭐 융합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는 또 ALK 융합 유전자를 또 저해하는 뭐 크리조티닙이라든지 알렉티닙 같은 이런 치료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이 항암제들은 계속해서 뭐 여러 그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등지에서 이런 그 실험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